네, 계속 이어나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데이터 셋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전체 데이터의 어떤 오버뷰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데이터의 전체적인 모양이 어떤지를 한번 쭉 보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디스크립티브죠.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인데, 이게 디스크립이라는 말이 뭐예요? 묘사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 자,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젠더, 이 성별, 이 분석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이 궁금해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분석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나오죠. 이 중에서 기술 통계량,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를 눌러주고, 이 성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빈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명목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도 분석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창이 하나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빈도 분석하고 싶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을 입력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연산작용을 거쳐서 남자 5,061명, 여자 5,145명 이렇게 해서 각각 비율에 맞게 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 여성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데이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명목형으로 안 돼 있고 척도로 돼 있는데 요래도 상관없고요. 사실 엄정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가끔 분석이 이렇게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맞춰서 그때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엄정한 방법은 아니니까 미리미리 요거를 이제 명목형으로 바꿔두시고 분석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희망 최종 학력 데이터가 궁금하다. 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배우고 싶은지가 궁금하다. 제가 미리 이제 변수 찾아놨는데 요 번호거든요. Y12A058번. 요걸 찾으면은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럼 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학력까지 공부하고 싶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기술 통계량으로 들어가서 빈도 분석 들어가서 보는 거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빈도 요거를 보는 방법이, 지금은 이 여기 레이블에 있는 값들이 여기 표시가 되고 변수 이름은 이렇게 우측에 보면은 괄호 안에 표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변수 이름을 표시하도록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이름만 보고 선택을 할 수도 있죠. Y12A058번이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넣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어디까지 공부하고 싶었는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요 패널 데이터가 10년 이상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없고 이미 졸업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결집값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9,000명 정도가 아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생을 다 졸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 학력이 없고 이미 이제 완료한 학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걸 한번 더 보려면은 그 사는 거주 지역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거주 지역을 한번 볼게요. 거주 지역을 쭉 내려가서 찾다 보면은 음, 거주 지역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눌러주면은 그 이 표본에 참여한 사람들의 빈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이제 6,000명 중에 이렇게 결측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3,000명이 있고, 전체적으로 서울이 20%로 제일 많고 경기가 23%로 제일 많네요. 경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서울, 부산 뭐 이런 순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사람들이 참여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빈도 분석을 해봤어요. 요 데이터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울이 제일 많고, 경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서울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데이터로 지금 구성이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어, 최종 학력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목 데이터와 명목 데이터를 이렇게 교차해서 만들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남녀의 흡연이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남, 여, 여기는 흡연, 흡연 안 함. 이렇게 해서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해서 전체 인원 이런 표 많이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생긴 표. 이런 표를 만들고 싶은데 정작 이 SPSS 상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다시 분석에 들어가서 아, 기술 통계량에 들어가시면 교차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차 분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크로스 태뷸레이션, 그 크로스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교차.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고 딱 이제 교차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이제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행은 요렇게가 행이죠. 열은 요렇게가 열이죠. 그래서 행과 열에다가 들어갈 값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별을 행에 넣어주고 열에다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거주 지역을 행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남녀 비율이 여기가 조금 더 많고, 이거도 비교해 보면 부산도 여자가 조금 더 많고, 대구도 여자가 조금 더 많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강원도는 남성이 더 많네요. 충북도 남성이 더 많고, 충남도 남성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차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 교차 분석을 통해서 이 우리가 배웠던 카이 제곱 검정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 교차 분석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이제 SPSS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클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통계량 이런 것들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카이 제곱 검정도 할 수 있고 상관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요 카이 제곱 검정이죠. 그래서 그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칸의 기대 빈도만큼 데이터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까랑 똑같은 표가 표시가 되고 똑같은 표죠. 여기 위에도 이 표가 나왔었는데 똑같은 표가 이 아래도 표시가 되고 그 밑에 카이 제곱 검정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어슨의 카이 제곱이 요 값이 나왔고 p 밸류가 0보다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대 빈도만큼 다 각각 들어가 있구나. 전체 비율이 고르게 어느 한 지역에 특별하게 막 이상값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기대 빈도별로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이 제곱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제 그 명목 변수가 아니라 척도 그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커트 척도로 점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성별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어떤지. 그 남자의 스트레스는 몇, 여자의 스트레스는 몇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자의 스트레스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여자의 스트레스가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개가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평균이 차이가 있다면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분석 누른 다음에 평균 비교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하게 됩니다. 독립표본 T 검정이라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설명드렸지만 두 집단이 상관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평균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반과 2반의 평균을 비교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요 그 t-테스트고요. 이게 이제 성별이 들어가게 되고 집단 변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집단의 값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집단을 정의해 주는 거죠. 집단 1은 우리가 남자를 1로 했고 여자를 2번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1번, 2번으로 두 개의 집단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트레스가 729번이거든요. 이렇게 바꿀게요. 729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이제 옵션이랑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옵션을 눌러주면 실내 구간을 몇 프로로 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뭐 95%로 할 수도 있고
99%로 할 수도 있고 90%로 할 수도 있고 이걸 정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95%니까 일단 95%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집값을 어떻게 제외할 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디폴트 값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트랩이라는 거는 요건 이제 뭐냐면은 부스트랩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데 여러 번 이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을 한꺼번에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100만 명이 있다면 그 중에 100명씩 계속 뽑다 보면은 그게 이제 표본의 성질이 모집단의 성질하고 아주 비슷하게 간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요거 이제 비슷하게 간다. 요거를 이 부스트랩으로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고 요게 이제 오차를 잘 추정해주는 되게 그 로버스트한 방법이긴 한데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회조사 분석사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주면은 t-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t-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집단 1의 평균, 남자의 스트레스 평균은 1.7, 여자의 스트레스 평균은 1.73 이렇게 해서 여자의 평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게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르빈의 등분상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르빈이라고 읽더라고요. 레빈이라고 읽는 줄 알았는데 이 르빈의 등분상 검정을 먼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F 값이 0.054로 유의 확률이 p-value가 0.05보다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등분산을 가정한다는 그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제 지지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값을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 값은 마이너스 2.147이 나왔고 자유도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유의 확률은 0.032.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p-value가 0.05보다 작다는 말이죠. 즉,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0.03점 정도. 근데 그 5점 만점에 0.03점이기 때문에 되게 작은 차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이게 이제 유의한 값이 나왔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F 값이 더 크게 나온 경우에는 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0.8이 아니라 뭐 0.01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요 밑에 줄을 보시면 돼요. 결국 이 차이는 뭐냐면 자유도에서 약간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6,993이었는데 6,994죠. 그러니까 0.13 정도를 깎아주는 겁니다. 자유도를. 즉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그 분모의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그래도 설명을 해보자면은 요거를 이 값을 자유도로 나눠주게 되거든요. 근데 자유도에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등분상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페널티를 줘가지고 요 나누는 값을 좀 더 작아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전체 값이 커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요렇게 보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 거의 차이가 없죠. 요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 0.03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t-테스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전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두 데이터 간에 상관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분석에서 그 저기 뭐야 이 대응 표본 t-테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응 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형식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즉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여드리자면은 대응 표본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여기 스트레스 점수가 쭉 있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쭉 있었죠. 이런 형태였다면은 만약에 뭐 어떤 두 시점의 데이터를 비교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검사 전 검사 후의 스트레스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가 이쪽에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검사 전, 검사 후 데이터. 여기가 검사 전, 여기 검사 후. 이렇게 이제 각각 값을 입력해 줘야 된다. 요런 거 이제 요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두 변수의 상관이 반드시 있을 때. 요거는 왜 사용한다고 했었냐면은 x의 분산, y의 분산 빼기 두 배의 코베리언스 xy 요게 이렇게
분모에 이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모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분모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전체 값이 더 커지게 되면서 연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까지 알면 너무 헷갈리겠죠. 즉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요걸 한다. 대응 표본을 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표본을 쓰면은 그런 점이 좋다. 분모가 작아지니까 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세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한번 봤는데요. 또 끊었다가 조금 다른 분석 방법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